요즘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는 있는데 대출금리 오름폭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다시 대출금리가 따라오르는 금리 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에서 0.4%포인트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이번 주 안에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현실화 요구에 은행들이 재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 차, 즉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 전세대출 금리도 5%대에 성큼 다가선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1%대 후반, 일부 적금 상품만 4%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상으로도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넉 달 연속 벌어져 지난해 11월 잔액 기준으로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예대금리 차를 나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여수신금리 산정 체계상으로는 수신금리를 올릴수록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예적금,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르게 됩니다. 지금처럼 대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선 은행으로서도 수익성을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적극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잔액 코픽스가 후행하거든요. 금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예대 마진이 좁혀지는 건 어렵죠. 예금과 대출 마진이 벌어지면 은행은 수익이 더 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은행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 차가 지나친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면 그만큼 조달금리가 떨어져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가 있다. 또 은행이 경쟁을 좀 촉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예대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